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분이었어. 필리핀 사람이었지만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분위기가 독특해서 처음 보는 순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지만 수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 안녕하세요, 현이님. 항상 영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글솜씨가 좋지 않아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현이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 믿고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이야기야. 나는 현재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이 이야기는 내가 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일이지.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시절부터 거의 모든 과목에 과외 선생님을 붙였었는데 이상하게도 영어만큼은 점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거야. 연세대 출신의 선생님, 서울대 출신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에게 과외를 받아봤지만 영어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지. 점점 영어에 흥미도 떨어지고 공부 자체가 재미없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미국 어학 연수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거야. 그런데 마침 같은 학교 후배가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나는 공부보단 해외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 후배와 함께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가게 됐어. 그렇게 나는 2000년대 초 한국보다 훨씬 덥고 습했던 필리핀 세부에 도착을 하게 됐지. 처음 도착했을 때 어학연수 숙소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대략 30명 정도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시작된 어학연수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달랐어. 다른 과목은 전혀 없고 하루 종일 영어만 공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하루에 거의 12시간 가까이 영어 수업이 이어지다 보니 금방 지치기 시작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공부하러 왔다기보단 여행을 온 기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생활이 너무도 힘들었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 그런데 어학원 원장님과 어머니가 상의한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자율적인 1대1 수업이었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면 하루 1시간만 수업을 해도 되고 더 하고 싶으면 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 방식이었어. 그렇게 나는 단체 수업 대신 혼자서 1대1 수업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첫 수업 시간에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지. 당시 나에게는 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분이었어. 필리핀 사람이었지만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분위기가 독특해서 처음 보는 순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나는 그때 한창 사춘기였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영어 여자 선생님이었지만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 나이는 몇 살인지, 가족은 어떤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지.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휴학을 했고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나이 차이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지만 수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 원래는 1시간 수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2시간, 3시간으로 늘어나 있었고 영어 수업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어학원 일정 중에 주말 자유시간이 있었어. 대형 쇼핑몰에서 몇 시간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었는데 나는 용기를 내 선생님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
다행히 선생님도 흔쾌히 응해주셨어. 그날 우리는 쇼핑몰에 있는 영화관을 갔는데 필리핀 영화관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영화를 보다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손을 잡아보기도 했어. 그렇게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 거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서 여자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어. 그 이후로 나는 영어 공부에는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지. 처음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던 영어였지만 그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된 거야. 신기하게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 실력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 어학연수 기간이 끝날 무렵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됐어.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에게 언젠가 다시 꼭 오겠다고 말을 했지. 선생님도 웃으면서 언제든 다시 와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한국으로 돌아온 뒤 학교 시험에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게 됐고 그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어학연수를 갈 기회를 얻게 된 거지.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다시 필리핀 세부로 돌아갔어. 그곳에서 다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여전히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나 역시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 그 시절에 나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거지.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 거야.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겐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많은 경험이요. 그렇죠. 남녀 사이에 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의 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총 포함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연락이 쉬운 시대도 아니었지. 카카오톡도 없었고 SNS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연락이 점점 뜸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어.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대학생이 되고 문득 그곳이 다시 떠올라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조교로 필리핀에 다시 가게 됐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선생님을 찾아봤지만 이미 어학원에서는 일을 그만둔 뒤더라고. 페이스북이나 연락처를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닿지 않았어. 그렇게 나는 그 인연을 마음속 추억으로 남겨두게 된 거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이후로도 나는 필리핀과 인연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살고 있어. 그리고 필리핀에서 만난 인연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지금의 삶이 나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세부행 비행기를 탈 때면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 그 익숙한 공기를 맡을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르고는 해. 어린 시절 낯선 나라에서 만났던 그 여자 선생님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작은 변화들. 아마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고 필리핀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끔은 생각을 해. 그 시절의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준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영어 선생님을 통해 영어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필리핀 문화와 여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아주 뜻깊은 기억이셨는가 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